자, 이번 시간은 369페이지 등기의 대상을 볼게요. 앞에 그 형식에 따른 분류라든지 효력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형식에 따른 분류는 뭐 지금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등기법을 좀 이해를 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등기의 대상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볼게요. 등기 대상. 자, 이 등기 대상에서는 이제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등기부에 우리가 등기 기록한다고 그랬죠. 기록사항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록사항이라는 말보다는 등기사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등기사항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 부동산의 무엇? 부동산에 표시하고 법정 무엇? 권리 관계인데 이번 시간에는 요 권리관계 위주로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권리관계 위주로 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써 있어요. 이 부동산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은 등기 대상인 무엇이다? 부동산이 등기 대상인 물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대상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죠. 그 부동산이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에 가지고 토지와 무엇이 된다? 토지와 건물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정착물이죠. 이거 건물은 정착물인데 이 정착물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냐면은 영구성을 갖춰야 돼요. 뭐를 갖춰라? 영구성을 갖추자. 영구성을 갖추거나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연력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된다?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붕과 무엇이 있어야 된다? 지붕과 벽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 토지의 경우에는 사건의 목적이 돼야 돼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 사건의 목적이 돼야만 등기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재 보시면은 토지 이렇게 해가지고 법률 규정에 의한 1필지가 하나의 토지이며 각 필지는 독립성이 인정이 되고요. 건물 쪽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여. 정착이라고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영구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을 갖춘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구분 건물 이렇게 보시면은 구분 건물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구분 건물로 보게 되면 이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집합 건물,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 건물은 이렇게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용상 구조상 무엇을 갖춰야 된다? 독립성을 갖춰야 돼요.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구분 건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분 건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돼요. 하나는 전유 부분과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눠진다?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공용 부분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무엇? 구조상 공용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때 말하는 구조상 공용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복도라든지 계단 이러한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정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관리실 이런 것을 의미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복도라든지 계단은요 등기할 수 없는 거예요. 등기할 수 없고요. 전유 부분 당연히 등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도 무엇이 가능하다?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을 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민법에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전유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무엇이라 한다? 전유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유 부분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파트 살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101호에 살고 있다. 그게 101호가 전유 부분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 당연히 등기가 가능하겠죠.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라든지 계단은 등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9페이지 하단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용어 및 참고 쪽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여기 몇 가지 한번 더 볼게요. 책에 없는데 사건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공유 수면하의 토지, 공유 수면하의 토지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영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하고 견고하게 정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비닐하우스라든지 뭐 가설 건축물 이런 것들은 영구성이 없기 때문에 이들도 무엇을 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지붕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지붕이 없는 양어장이라든지 옥외 수영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양어장, 옥외 수영장도 등기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고요. 역시 벽체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주유소의 캐노피의 경우에도 역시 등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나중에 기본 과정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내용들을 이거에다가 더 플러스 되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건물의 경우에는요.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눠지고 공용 부분은 다시 규약상 공용 부분과 구조상 공용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라든지 계단을 의미하고요. 역시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다. 그러면 이렇게 등기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 등기를 무엇하게 되면 등기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29조. 전 시간에 제가 29조에 대해 설명했는데 각각 29조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각하사유라고 했죠. 29조 2호에 의해서 등기관이 이를 각하를 해버립니다. 등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등기 대상인 물건에 권리들이 이제 하나씩 들어가겠죠. 권리는 다시 몇 개로 나눠져요? 2개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2개로 나눠지는데 물권과 채권으로 구분이 되고 채권은 다시 뭐 임차권이라든지 뭐 환매권이라든지 채권 담보권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고요. 자, 물권에는 다시 2개로 나눠졌었죠. 하나는 점유권. 이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구분이 되고 본권은 다시 어떻게 소유권과 소유권을 제한 물권으로
구성이 되고 제한물건은 다시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용익물건, 용익물건과 그 다음에 담보물건으로 나눠지는데 용익물건에는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 이 3개가 용익물건이고 담보물건에는 저당권하고 유치권하고 그 다음에 무엇? 유치권하고 질권 이렇게 나눠집니다. 질권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예요. 얘네들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왜 하느냐? 이들은 대항 요건으로 한다.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한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점유권하고 유치권하고 동산질권은 등기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여기서 무엇은 가능해요? 권리질권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권리질권이나 저당권 얘네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되는 거죠. 등기를 해야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의 권리들이 등기부상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보존, 이전, 설정, 이전, 변경, 그 다음에 소멸, 처분 제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로서 등기부에 무엇한다?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등기부에 올라가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370페이지로 보시면 등기할 권리 변동해가지고 절차법상 등기되어야 할 권리 변동해가지고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소멸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얘네들이 도대체 뭐냐라고 묻지 않아요. 시험에서는.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토지에 이 건물에 대해서 최초의 소유자임을 널리 무엇하기 위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등기 기록을 무엇하기 위해서 개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보존이에요. 그래서 보존은 오로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소유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설정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했어요.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최초로 창설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설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정. 그래서 소유권 설정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이렇게 보는 거죠. 지역권 설정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설정 등기는 갑구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얘는 어디에만? 을구에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뭔진 몰라도 무슨 뭐다?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처음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설정은 무엇이다? 기입등기예요. 우리 전 시간에 했던. 보존도 처음으로 올라가는 갑구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얘도 무엇이다? 기입등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입등기. 그 다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은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거.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무엇이라 한다? 이전이다라고 얘기해요. 주체의 변경. 소유자가 바뀐다라든지
아시겠어요? 소유자가 바뀐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상권자가 바뀐다라든지 전세권자가 바뀐다라든지 이렇게 권리의 무엇이 주체가 바뀌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이전.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권 이전이고 전세권자가 바뀌면 전세권 이전이잖아요. 주체가 바뀌는 거.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갑구에다 할 수도 있고 어디에다 할 수 있다? 갑구에다 할 수도 있고 을구에다 할 수가 있어요. 갑구. 소유권 이전이면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하면 을구에다가 기록하는 거죠. 이전이란 무엇이다?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이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험에 설정이란 무엇입니까? 이전이란 무엇입니까? 절대 묻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변경등기하고 무엇? 경정등기 생각하시면 돼요. 변경과 무엇이다? 변경등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부에 대해서 무엇을 했을 때, 일부에 대해서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시정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변경 또는 경정이라고 하는데 그 불일치의 원인이 후발적 불일치일 때는 변경이고 원시적 불일치일 때는 무엇이다? 경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이전과 변경의 차이. 자, 이전은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이전이라고 하죠. 그러면 권리의 주체 말고 이거 이외가 바뀌는 것은 그저 전부 다 무엇이다? 주체의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보는 거예요? 주체의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는 변경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변경. 이해하셨죠? 그 다음 여기서 소멸은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소멸은 두 가지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 권리가 소멸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소멸될 수 있다? 권리가 소멸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소멸이 될 수 있어요. 이때 권리가 소멸이 되면 무슨 등기? 권리가 소멸이 되면 말소 등기. 부동산이 소멸되면 무엇이다? 멸실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전 시간에 우리 했던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처분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리자가 가지고 있는 처분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한다? 처분의 제한이라고 그래요. 주로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경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이러한 것들이 처분 제한이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의 물건에 이러한 권리들이 등기부의 등기 기록에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의 형태로서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요걸 한번 봐야 되겠죠. 부동산의 전부에 부동산의 일부, 그 다음에 지분에다가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용인물권 임차권, 그 다음에 저당권에 대해서 요거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 369페이지에 보시면 369페이지를 보시면 일물 일권주의 원칙과 예외 이렇게 그 부분 보시면 돼요. 자,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용인물권 임차권, 저당권 얘네들은 부동산의 무엇에 가능하다? 전부에는 가능해요. 그러나 일물 일권주의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일부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무엇이 가능하다? 용인물권 임차권은 일부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A가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B가 전세권을 설정해달라 A한테 요만큼만 전세권을 설정해달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용인물권이라든지 임차권을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할 때는 무엇을 첨부해야 된다? 도면.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할 때는 이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러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일부에 안 됩니다.
소유권 이전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도 안 됩니다. 지분의 보존 등기도 안 돼요. 즉 어떠한 토지를 A하고 B하고 공유하고 있으면 1번 해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A, B 이렇게 공유로서 등기가 돼야 돼요. 공유로서 등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는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A 지분 2분의 1 이렇게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즉 지분에 대한 보존 등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얘는 가능해요.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용인문권 임차권은 범위가 명확해야 돼요. 지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A하고 B하고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C가 B한테 야 네가 이 토지에 지분 2분의 1 갖고 있다며? 그러니까 나한테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해 줄래? 라고 하게 되면 이 2분의 1이 이렇게 2분의 1인지 이렇게 2분의 1인지 이렇게 2분의 1인지 이렇게 2분의 1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에는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분의 저당권 가능하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A하고 B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있으면 B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을 해서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은 지분에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전부 다 이 X를 친 경우는 등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29조 2호에 의해서 즉 2호에 의해서 등기관이 이를 각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호가 바로 뭐냐면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2호가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재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죠. 자세하게 설명해드린 건데 이번 시간에 한 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교재에서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등기 대상의 물건이, 그러니까 등기 대상의 물건이냐, 등기 대상의 물건이 아니냐를 구분을 앞으로 이제 우리 기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데 그때 가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소유권이라든지 용인문권이라든지 임차권이라든지 저당권은 민법하고 좀 관련성이 상당히 깊습니다. 민법하고 관련성이 상당히 깊기 때문에 여러분들 민법에서 이러한 물권법을 조금 이해하시면은 상대적으로 이쪽이 좀 편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편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고 중요한 두 가지 체크해 드렸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볼게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등기 어떤 형식에 따른 분류 앞 페이지 368페이지 368페이지로 보시면은 형식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학자들이 이렇게 그냥 형식에 따른 분류다라고 분류를 하는 거죠. 이 부동산 등기법에서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아요. 내용에 따른 분류에 기입등기,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 등기법에는 이렇게 변경, 경정, 말소, 회복에 대한 내용은 적혀 있지만 이것이 내용에 따른 분류다라고 딱 법에 이렇게 딱 명문화시키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형식에 따른 분류도 이렇게 형식에 따른 분류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주등기라는 것과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얘가 이 주등기와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눠진다?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눠져. 자,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눠지는데 이 주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독립된 번호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무엇이라 한다? 주등기라고 합니다. 즉 1, 2, 3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등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부기등기는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 독립된 번호 주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붙이는 것을 가지 번호라 그래요. 독립된 번호에 이렇게 가지 번호를 붙여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부기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기등기는 주등기하고 이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보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보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다? 부기등기입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주등기 순위에 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요. 그러면 이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1의 1과 1-1과 1-2와 1-3이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등기한 순서에 의해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이겁니다. 다시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먼저 한 게 우선이기 때문에 등기한 순서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부기등기에 의해 뭐라고 써 있어요? 부기등기는 기존의 등기와 동일함 내지 그 연장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한다. 따라서 기존의 등기와 동일한 순위나 효력을 가지더라 이겁니다.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주등기가 있어야만 이것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부기등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부기등기가 있을 수가 없죠. 주등기가 있어야만 부기등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주등기가 무엇이 되면 말소가 되면 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기까지가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어떤 기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부기등기는요, 표제부에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표제부에는 절대로 할 수 없다. 표제부는 오로지 무엇으로만? 주등기로만 이루어지는 거야. 부기등기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표제부는 오로지 무엇만? 주등기로만. 왜냐면은 이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 어떠한 순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부기등기를 해봤자 아무런 그 실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제부에는 오로지 무엇으로만? 주등기로만 이루어집니다. 자, 보통 이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무엇하기 위해서는 이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구분을 하려면 등기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해야만 주등기와 이 부기등기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간단하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 이렇게 돼요. 다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떻게 돼요? 주등기예요. 요거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그럼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전될 수 있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무엇이 될 수 있다? 이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할 때는 부기. 자, 소유권에 우리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는 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저당권의 경우에는 무엇이다? 저당권의 경우에는 부기. 부기. 소유권의 처분 제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은 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처분 제한은 무엇이다? 부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도 1번부터 4번까지가 이렇게 소유권만 가지고 정리를. 1번 기업과 니은은 부기등기 종류에 보면 요거 써 있죠. 부기등기 종류에 요거 써 있잖아. 그죠? 그리고 각종 우리가 어떤 특약사항들, 특약들, 약정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다? 전부 다 부기등기로만 이루어지는 거. 환매 특약, 공유물 불분할 특약,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양도라든지 담보 제공의 금지에 대한 특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다?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아까 처음에 제가 여기서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법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보시면 요거는 그냥 들어만 보세요. 변경 등기가 있었고 경정 등기가 있었고 내용에 따라서 말소 등기가 있었고 회복 등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멸실 등기가 있었죠.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언제나 주등기로만 가요. 얘도 언제나 주등기로만 갑니다. 근데 회복 등기는 전부를 회복할 수도 있었고 일부를 회복할 수도 있었죠. 전부를 회복할 때는 주등기로 가고요. 일부를 회복할 때는 부기등기로 갑니다. 그리고 설명 안 했는데 경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거든요. 직권으로 경정할 때는 무슨 등기로 간다? 직권으로 경정할 때는 부기등기로 가요. 그리고 변경등기는 두 개로 나눠졌었죠. 하나는 무엇? 부동산의 무엇?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갑고하고 을구의 변경은 두 개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무엇? 등기 명의인. 등기 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이 있었고 권리에 무엇이 있었다? 권리에 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표제 부여하는 거죠. 얘는 언제나 무엇? 언제나 주등기로 가고요. 얘는 언제나 부기등기로만 갑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해도 요거는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권리의 변경등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도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기등기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왜 설명해 드리냐면은 제가 주등기하고 부기등기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주등기냐 부기등기냐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법 전반적인 내용을 다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만 이것을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3장, 4장, 5장에 나오는 건데요.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요 밑에다가 저거를 끼워 넣는 거예요. 또 몇 개 더 있거든요. 그거를 끼워 넣게 되면 주등기, 부기등기를 완벽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그 368페이지를 보시면은 368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밑에 등기부를 보면 여기 2번에 뭐가 써 있으면은 1번에 전세권이 있죠. 1번에 전세권이 있는데 1-1에 뭐가 써? 근저당권이 있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야? 부기등기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1로 써져 있는 게 1번에 전세권의 목적이 어떠한 저당권이 있잖아. 저당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그러니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가 되는 것이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인데, 요거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자,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 기록이 어디에다? 을구에다 하는 거죠. 1번의 저당권. 저당권 설정 A. 2번의 전세권. 전세권 설정 B. 2-1의 저당권 설정 C 이렇게 있으면 이 저당권하고 이 저당권은 다른 거예요. 얘는 주등기로 되어 있고 얘는 부기등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래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주등기로 가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부기등기로 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주등기, 부기등기를 구별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는데 일단은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를 정리하시고요.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형식에 따른 분류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등기 대상인 물건, 물건하고 등기 대상인 권리 이렇게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형식에 따른 분류에는 주등기가 있었고 무엇이 있었다? 지금 바로 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입문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좀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등기법은 지금 요 내용들이 오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법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하겠구나 라고 감을 잡는, 그러니까 이 첫 주는 감을 잡는 그런 시간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이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물하고 집합건물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2장에 보시면 등기의 기간 및 설비해가지고 등기소와 등기관, 등기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오늘 한 내용들에서 추가를 해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